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작이라는 말에 예민한 당신에게 에세이입니다. 조정은 지음 모모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967년생인 조정은 작가의 계속 도전하며 시작이라는 말을 즐기며 성장해온 삶이 녹아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 나온 첫 문장이 제게도 여운이 남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일본 시인 시바타 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요는 주방장이었던 남편과 사별 후 아들의 권유로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9년 10월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엔을 들여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미소님들은 이 글귀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기에 늦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작가와 같은 나이인데요. 문득 이 나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을 해도 되나? 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작가는 도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전한 책을 저도 읽고 있고요.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과 시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경험이 쌓여 인생의 맛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은 책 속에서 많이 공감되었던 달리면 보이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달리면 보이는 것들. 전주 벚꽃 마라톤 현장. 두 눈을 질끈 감고 출발 총성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지. 여기저기서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풀코스에서 5km 건강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여러 코스 중에 왜 무모하게 풀코스를 선택했는지 잠시 후회가 되었지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출발해 보려고 맨 앞으로 비집고 나가는 순간 총성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등병 때 신물나게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으니 먹먹해진 심장이 중대장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발! 너는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안내 방송에 몇 번이고 매트를 밟은 후에야 안심하고 뛰어나갔습니다. 200m를 달려 운동장 정문을 빠져나가려는데 숨이 턱 막혔지요. 많은 시민들이 들꽃처럼 길 양쪽에 늘어서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직원들에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고 큰 소리치고 내일은 휴가까지 냈는데 호흡을 가다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겨우내 호강했던 먹구름은 길을 잃었고 찬란한 봄 하늘만 마냥 즐거운 듯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른발을 힘껏 내디디며 이를 악 물었어요. 그리고 약간 속도를 냈습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라면 금강산 꼭대기를 박차고 신의주까지도 한 걸음에 달려갈 것 같았습니다. 5km쯤 달렸을까? 아랫배에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붕괴 조짐까지 감지됐습니다. 이 무슨 불상사인가? 수험생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호들갑을 잔뜩 떨었는데 이를 어쩐다. 휙 지나가는 노련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더니 너무 싱겁게 대답합니다. 퍼내야지. 뭘 어떻게 해? 아, 그렇구나. 한국 최고 기록 2시간 7분 20초. 현재 컨디션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10km 통과 시간을 보니 56분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늦었잖아. 물을 한껏 낚아채 밥 모금 마시고 도로 쪽으로 힘껏 던졌는데 손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서히 숨이 가쁘고 장단지의 무게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고작 4분의 1 뛰었는데 지친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인가? 큰 소리부터 치던 나 자신임이었습니다. 20km까지 2시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가만히 한 달간의 연습 과정을 떠올려 보았어요. 선배의 동아 마라톤 완주 자랑에 도전을 선언하고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연습 첫날 100m도 채 달리지 못하고 숨을 헉헉거리며 걸었지요. 시작은 언제나 힘듭니다. 조용히 포기할까? 며칠간 나 자신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선택은 포기가 아닌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장흥 탐진 강변을 달렸습니다. 강가라 그런지 짙은 안개가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내 미래를 가로막는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는 벽 앞에 좌절했던가. 그 벽의 이름은 가난과 대학, 실패라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벽들이 넘을 테면 넘어봐 라고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내가 넘지 못하면 이 벽들은 더 신이 날 것입니다. 나는 이 벽을 뛰어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한참을 달렸는데 꿈속처럼 편안했어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숨이 차지 않았지요. 서서히 안개가 걷혔습니다. 어쩌면 그 벽들은 내가 겁먹고 스스로 세워놓은 한계였습니다. 마치 어린 코끼리가 자신을 메어놓은 강한 말뚝에 길들어 거대한 몸집이 되어서도 그 말뚝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내 전력 질주의 벽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공설 운동장 외곽을 20바퀴씩 돌았습니다. 짧은 연습 기간에다가 중간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종아리를 다쳐 일주일간 연습을 못하기도 했어요. 5월인데 벌써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20km 지점입니다. 초코파이와 물이 보였습니다. 2개를 덥석 들어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지요. 이렇게 달콤한 초코파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뛰는 내내 하나 더 못 먹은 아쉬움에 달리기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20km를 2시간에 주파했고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의 30km 지점, 깊이 숨을 들이쉬고 등에 4시간이라고 써붙여진 여자의 페이스메이커를 따라붙으며 욕심을 냈습니다. 이미 한국 신기록은 포기했기에 4시간 완주를 목표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보니 점차 내 페이스가 흐트러졌습니다. 뛰어도 30km 지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걸어보았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도로변에 잠깐 앉았습니다. 엊그제까지 수줍어하던 벚꽃들이 오늘은 막무가내로 시끄럽습니다. 파릇파릇한 보리들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리처럼 힘차게 팔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모든 세포들이 일제히 정신을 차리듯 온몸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속으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내달렸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지요. 크든 작든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 목발을 짚고 도전하는 사람들, 70의 나이에도 벌써 10번째 풀코스를 도전한다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할아버지의 담대한 눈빛, 그들을 보는데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조그만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지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집을 짓고 힘들어했습니다. 휙휙 나를 초월하는 사람들, 내가 이기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빠르고 느리고가 무슨 상관인가요?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느림이 아닌 멈춤입니다.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꼴찌면 어떠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앞을 지나쳤습니다. 30km 지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포기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다시 잠시 앉았습니다. 단단해진 종아리는 이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풀코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
기어서라도 5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고 교통통제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물 묻은 스펀지를 온몸에 문지르고 나를 밀고 끌고 다그쳤습니다. 드디어 40km.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출발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꼬린 지점을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카타르시스. 메인 스타디움 전광판 시계를 보니 4시간 35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맹렬히 달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손도 치켜들지 못하고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벽 앞에 직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나 건강이 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난 환경이나 나약한 정신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벽 때문에 자주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 벽은 무너졌다가도 소리 없이 다리를 들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벽들이 때때로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벽 앞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부딪혀 보세요. 오늘 나는 내 앞의 벽을 힘차게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도전할 결심. 미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모지스 할머니. 모지스는 186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세에 농장 가정부로 일하다가 27세에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토머스 모지스와 결혼하여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이 어릴 때 죽고 나머지 5명을 키웠습니다. 67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75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면서 그림들이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그린 그림만 1600여 작품이고 이 중 100세가 넘어 그린 그림만 250점이었고 88세에는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93세에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100번째 생일에는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넬슨 록펠러가 그날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 도체의 무역품을 가득 담고 탐험하며 꿈꾸며 발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이제 늦었어 라고 체념하고 더 이상 도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도전의 나이,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멈출 때 비로소 늙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 그냥 지나치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75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모지스, 92세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도요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중간에 포기했던 일들과 마음속에 담아둔 소망들을 10년 이내에 이루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전,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